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남기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빛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진행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빛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할 유효상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여론조사에 관심들 많으실 텐데 이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이 정확하고 명쾌한 이 여론조사로 여론조사의 진면모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정보나 선임연구원요. 네,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정보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은 최근 보수 과표집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 여론조사의 이상 현상을 두고 단순히 보수의 집결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어쩌면 매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여론 조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소위 뉴진스 설문이라는 설문조사를 반영했고요. 그래서 20대 응답자 중에 상당수가 허위 응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파 질문을 통해서는 20대뿐만 아니라 30대까지도 광범위하게 연령을 허위로 응답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인터넷상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빛은요, 지금 윈지코리아와 함께 연령 조작에 그치지 않고 지역 조작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번에 전국조사와 함께 호남 지역 특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호남 지역 응답자의 25% 이상이 허위 응답으로 의심되는 그런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응답자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번호를 제대로 응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광주 지역 응답자의 30.9%가 지역번호를 062가 아닌 061로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죠. 그리고 또 안심번호를 통해서 저희가 호남 지역만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을 조사했는데요. 최근 ARS 조사에서는 호남 지역이 최소 25%에서 43%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해가 되기 어려운데요. 이번 저희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 조사에서는 호남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30%가 넘었지만 호남만을 조사한 안심번호 조사에서는 불과 15.4%에 그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빛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1부 한 주간의 주요 여론조사입니다. 네, 한 주간의 정기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을 분석해보는 일명 여조 칵테일 시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꽃 리서치뷰 윈지코리아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으면서 정상을 찾은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3으로 양당 간의 격차는 16.1포인트였습니다. 리서치뷰 조사는 42.5대 38.7로 민주당이 3.8포인트 우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한 윈지코리아는 44.4대 46.7로 여전히 국민의힘이 2.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념 성향을 동일하게 적용한 NGI 지수에서는 민주당이 9.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당 지지율 평균은 지난주 대비 6.5포인트 상승했고 NGI 평균 역시 4.7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지금 한국갤럽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까지도 조사가 없네요. 그리고 리얼미터도 최근 ARS RDD 방식이 아주 지나친 보수 과표집으로 인해서 지금 한동안
조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근에 일부 조사에서는 설 연휴가 지나면서 보수가 표집이 다소 완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 여론조사 빛이 지금 ARS RDD 조사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안정성이 떨어지는 조사여서 실제 보수가 표집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MBS 조사 같은 경우 저희랑 비슷하게 국민의힘이 2% 앞서는 걸로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MBS는 ARS 조사가 보수가 180명이나 많은 그런 과표집과 평소에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매우 보수 편향이 높은 조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여론조사 밑은 이 ARS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사 설문 문항을 통해서 많은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념 성향을 다른 대개의 ARS 조사의 경우 3단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매우 보수, 약간 보수, 매우 진보, 약간 진보 등 5단계로 설계를 했고요. 평소에 투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추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도 묻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도 응답자 표본의 특성을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온 그 수치 그대로만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실제 여론에 가까운 수치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이념 성향을 보수 진보 동일하게 놓고 계산하는 소위 NGI 지수도 지금 세간의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한 주간의 여조 뉴스입니다. 네. 자, 6일 날 공표된 미디어 토마토 156자 정기 여론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민주당 41.4, 국민의힘 41.1, 그리고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0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거의 변동 없이 양당 간 격차만 이 3주 전 1.3%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보수층의 응답자가 이 결집력 역시 강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뉴스. 폴리뉴스가 보도한 MBS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 3주 연속 동반 상승하면서 오차 범위 내 지지율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엠블레임 퍼블릭 그리고 캐시피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이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7, 조국신당 4, 개혁신당 2%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7%포인트 높았고 2주 전에 비해 양당의 격차는 17%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좁아졌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뷰 조사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51.6%대 한동훈 전 장관의 24.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장관의 격차는 27.4%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보수 후보자들과의 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맞붙을 경우에는 21.4%포인트 격차 기록했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결에서는 22.8%포인트 격차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상 대결에서는 18.4%포인트로 차이가 났습니다. 자, 마지막 시사저널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1% 돌파했다는 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가운데 이 더불어민주당이죠. 여론조사 검증특별위원회 해당 조사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공정 여론조사인데요. 헌법재판관들의 논란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여론조사 문항이 편향적으로 설계돼서 응답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했다는 이유입니다. 자, 앞서 여론조사 공정은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조사 결과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1%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예, 최근 몇몇 조사기관이 매우 열심히 사실상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빛은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이 여론조사 기관의 이 허위 조작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여론 동향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위클리 윈지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 마흔역입니다. 마흔역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 1위는 헌재로 나타났고요. 다음은 재판관, 최상목 대행, 탄핵, 헌법, 심판, 결정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마흔역 판사에 대한 정보량은 전주 대비 1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비롯해 헌재 재판관 구인 체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빅데이터 더 재밌는 내용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부 여론조사 빛 조사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문아 씨 조사 개요와 함께 정당 지지율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의 소리가 의뢰의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2월 5일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무선전화 RDD 방식으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조사는 보수 407, 중도 350, 진보 226명으로 보수 응답자가 181명 더 많은 보수 과표집 현상이 나타난 조사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 전국 기준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4%, 국민의힘 46.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7%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2주 전과 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섰고요. 민주당은 40대와 50대에서, 국민의힘은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우세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민주당 열세, 경기 인천은 우세, 충남권은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호남이 국민의힘 지지도가 30%를 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 호남 특집 조사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 지금 보수 과표집이 여전하죠. 지금 저희가 조사를 실시한 게 지금 네 번째인데 네 번 연속해서 대개 150에서 180 정도의 보수 과표집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념 성향을 보수 진보 1대1로 가정을 해서 계산한 NGI 지수로 비교를 했는데요. 51.6 대 41.9. 그래서 9.7%포인트 차입니다. 지난주에는 9.6 포인트였으니까요.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부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수 과표집이 많이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면 서울의 소리도 민주당 우세로 돌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대선 구도에 관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대선 구도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내일이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지 물었습니다. 자, 민주당 후보 45.6, 국민의힘 후보 46.5, 제3지대 후보 2.5%입니다. 대선 구도와 이 정당 지지율은 매우 유사한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20대는 박빙, 30대에서 민주당이 열세를 보였습니다. NGI로 이 환산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54.5, 43.2로 11.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예, 지금 180명 이상 되는 보수가 표집 결국 NGI로 환산했을 때 2.3% 지는 것이 11.3%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략 한 13.5% 이상 NGI로 환산했을 때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신뢰도 네. 소개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 신뢰하는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우선
신뢰한다가 41.8,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54.6% 기록했습니다. 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40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이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NGI로 환산할 경우 49.1대 50.8로 거의 비슷한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우클릭 행보라고 얘기들 하고 있죠. 물론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결과적으로 대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토끼 사냥 나선 이재명 대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범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여권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그 결과 김문수 장관이 25.5%로 가장 높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은 김문수 42.6, 한동훈 17.4, 오세훈 19.4, 홍준표 11.5로 김문수 장관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지금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비교적 중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확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양강 체제를 구축할 걸로 저는 그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앞서서 독주를 할 경우 나머지 세 후보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더 많은 후보들이 김문수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번은 야권의 이재명 후보와 여권 주자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가상 대결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다시 김문수 장관과의 가상 대결입니다. 네, 만약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장관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표가 아니네요. 네, 전체 응답자의 46.4%가 이재명 대표를, 45.3%가 김문수 장관을 선택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차이는 1.1포인트였습니다. 20대, 30대의 지지율은 비슷했고요.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앞섰습니다. NGI 지수로 환산하면 56대 44로 이재명 대표가 12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앞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예, 최근 가상 대결이 여러 조사 기관에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접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권 주자들과 상당한 격차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권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집도가 떨어져서 그러는 것이지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누가 되든 상당히 이 박빙 구도로 갈 수 있습니다. 양자 구도냐 또는 삼자 구도냐 아니면 구도 많은 다자 구도냐에 따라서도 양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차기 대선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당 지지율이고 그 다음은 앞서서 봤던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하는 일종의 대선 구도 프레임을 볼 수 있고 그보다 또 다른 방법이 바로 가상 대결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인 구도 프레임이 가장 최종 결과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정당 지지율은 지금 실질적으로 사당 체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상 대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여권 지지층들이 다 결집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정당 간 대결로 보여지는 대선 구도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여론조사 빛에서는 20, 30대 연령 허위 조작에 이어서 호남 지역 응답자 중에서 지역을 속이는 거짓 응답자를 찾는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상 앵커가 소개해 주시죠. 네, 김문수는 알아도 뉴진스는 모른다. 자, 이거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이번 주 조사에서 지역을 광주, 전라로 선택한 응답자에게 1차 세부적으로 지역이 광주, 전북, 전남 셋 중 어디인지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자, 전체 97명 중에 광주 38, 전북 31, 전남 29명으로 응답했습니다. 인구 구성비로 보았을 때 이 광주를 고른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들 응답자에게 또 2차로
추가 질문했습니다. 추가 질문은 이 선생님이 살고 계신 지역의 지역번호는 몇 번입니까? 였습니다. 이 서울 02, 인천 032 같은 이 지역번호를 물은 것인데요. 응답자의 74.5%는 정확하게 답을 했지만 25.5%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역번호를 틀렸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주로 응답한 경우가 오답률이 34.1%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로 응답한 경우는 26%, 그리고 전라북도로 응답한 경우는 오답률이 14.1%였습니다. 이 보통의 경우 이 광주, 전라로 권역을 선택하면 끝나는데 갑자기 추가 질문을 해서 거짓 응답을 한 사람들이 얼떨결에 이 광주로 선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 짐작이 됩니다. 자, 광주로 선택한 응답자가 그 가운데 30.9%가 지역 번호를 061로 답했습니다만 광주 정답은 062였습니다. 아마 이 광주가 광역시니까 가장 빠른 번호 061을 1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로써 타 지역에서 호남으로 이 지역을 속인다는 그간의 의혹은 또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더해 서울의 소리는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광주, 전남, 전북 지역만 1000명을 대상으로 안심번호로 여론조사했습니다. 조사 개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전국 조사와 동일한 설문 내용으로 호남 지역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시겠습니다. 우선 정당 지지율에서 전국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국 조사에서 호남 지역은 민주당 63.6, 국민의힘이 자그마치 30.3%로 국민의힘 30%가 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만, 자, 안심번호 통해서 호남 지역만 조사한 결과는 민주당 72.8, 국민의힘 15.4%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세부적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광주 15.1, 전남 14.4, 전라북도 16.7로 지난 대선에서 이 윤석열 득표율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확인한 수 있는 것은 전국 단위 조사에서 지역을 허위로 호남 지역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 25% 정도가 지역 번호를 제대로 못 골랐는데요. 아마 허위 응답자 중에 일부는 정답을 또 제대로 고르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이거를 더 추가로 골라내기 위해서 사실은 광주에 대한 추가 질문도 저희가 준비는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명물인 상추쌈에 대한 질문을 한다거나 양동시장이 어느 구에 있느냐, 또는 광주에 소재한 학교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질문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지역번호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기든 허위 응답을 하면 반드시 찾아낸다. 이것이 저희 서울의 소리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추가 조사한 그 호남 지역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전국 1000샘플에서 호남은 대개 100샘플이 채 안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 97개였죠. 이 전국 조사에서 호남과 호남 자체만으로 조사한 경우의 차이가 아까 정당 지지율에서도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다른 몇 가지 이 조사 결과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 차기 대선 투표 정당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2.8%나 나왔거든요. 그러나 자체 지역 조사에서는 15%,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윤석열 탄핵 찬반 조사를 지역 조사에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성이 무려 82.6, 반대는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가상 대결 역시 전국 조사에서는 김문수가 32.8이 나왔는데 지역조사는 14%밖에 되질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가 전국조사에서는 겨우 절반 정도였습니다만 이 자체 지역조사에서는 신뢰가 69.1, 비신뢰가 23으로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대 때 어느 후보를 선택했느냐를 물었을 때 전국조사를 보면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것이 28%가 넘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 잘 기억해 보시면
호남 지역의 윤석열 지지율은 당시 12% 정도였거든요. 지역 자체만 조사했을 때는 지금 16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실제 전국 조사에서 28% 나오는 것은 매우 허수가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갤럽 조사는 조사가 없어서요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여론조사 상식 하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뭐 우파라고 할까요? 그 조사에서 설문 내용을 가지고 중도의 이탈자를 만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상 조작했다 이런 뭐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여론조사 꽃에서 이와 비슷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봤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서 25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특별 조사를 한 겁니다. 정기 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개 조사를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우선 정당 지지율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조사는 45.2 대 37.8, 두 번째 조사는 47 대 36.5. 그 격차가 3% 정도 지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조사 방식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 보시죠. 네. 첫 번째 조사를 뭐 조사 A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조사는 설문지에 질문을 정당 지지율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반면에 뭐 두 번째 조사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당 지지율에 윤석열에 관한 탄핵에 관한 추가 질문을 5개를 더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당 지지율만 물은 조사에서는 응답률이 18.3이 나왔고요. 그 현안을 같이 물은 조사에서는 응답률이 14.1로 응답률이 4% 이상 떨어졌죠. 이 얘기는 관련 질문에 불편함을 느낀 응답자들이 중도에 이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떨어져 나간 층들이 어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는지를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념 성향 분포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조사 A는요, 보수가 308, 진보가 266. 그러니까 보수가 42명이 많았습니다. 자, 반면에 조사 B는요, 보수가 252명, 진보는 282명. 그래서 진보가 오히려 이제 30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이탈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설문의 구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이탈하고 어떤 경우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도 이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금 전화 면접 방식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전화 면접 방식은 사람과 직접 통화를 하기 때문에 중도 이탈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ARS 조사였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 지금 3%였는데 5%, 7% 이상의 격차도 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설문조사의 문항에 따라서도 얼마나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 실제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그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 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정보나 씨 한번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에는 이번 주 호남 지역 특별조사에 이어서 TK와 PK 영남 지역을 특별조사합니다. 특별조사를 통해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을 파헤치고 알아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두 분 인사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빛은 우리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빛을 후원해 주시면 여론조사 빛의 여론조사 내용 이메일을 통해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빛의 이 후원은 서울의 소리 후원과 별개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여론조사 빛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빛이 만 한 달 차가 되었는데요. 한 달 동안 매주 여론조사를 달려보니까 아마 소리 없는 여론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새로운 여론조사, 빛의 혁명, 여론조사의 혁명, 여론조사 빛.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서울의 소리가 전하는 가장 빠르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해설, 미래를 만드는 우리의 선택,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서울의 소리와 윈지코리아가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립니다. 속 시원한 해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여론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대선 판도를 예측합니다.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